parasite. 스크린에서 K-팝까지, 경제에서 문화까지 세계인을 사로잡은 우리의 한류. 하지만 아십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도 굳건한 안보의 토양에서 꽃피웠다는 사실. 한반도의 미래, 국민과 함께하는 총력 안보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각자들이 역설한 건 바로 과거에서 배우는 지혜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죠.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역사적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에 힘입어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번져가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최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시아.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가 파란만장했던 것도 바로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장 상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건국 70주년 행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에는 11개에 달하는 군사기지를 건설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러시아와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를 배치해 운용 중이며 중국 군용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중고고도 요격 미사일과 F-35 전투기를 다량 구매하는 등 군사 대국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꾸준히 제기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아시아로 눈을 돌려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가장 강한 무기라고 강조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막대한 양의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동참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미중 일러 등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주변국이 경쟁적인 군비 증강을 추구함으로써 전통적 안보 위협이 상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의 진지하고 인내심 있는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통적 위협에 대한 안보 태세 확립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건 단지 전쟁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부터 감염병까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것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또 비군사적 위협들을 아울러 포괄적 안보 위협이라고 부르는데요.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우리가 포괄적 안보 위협에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 10월 일본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 60년 만에 불어닥친 최악의 태풍으로 인해 열도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하기비스가 한반도를 관통할 수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과거 루사나 매미와 같은 대형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과 홍수, 가뭄, 폭설,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일상이 되고 있고 지진 또한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범국가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이러스 재앙이라 불리는 감염병.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최근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쉽게 뚫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대비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과 사이버 테러, 드론 폭탄과 같은 신종 테러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 교통, 전력 등 국가기관 시설이 정보통신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이버 테러 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서면서 2001년도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의 안전 보장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가 군사적 안보뿐만이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또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 핵심 요소들에 대한 위협이 있게 되면서 이제는 군사적인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안보 위협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정부 주도로 비상 대비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52회째로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중점관리 업체까지 참여해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부응하고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비한 형태로 확대되었죠. 바로 을지태극 연습입니다. 2020 을지태극 연습은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1부 포괄 안보 개념의 국가 위기 대응 연습과 2부 국가 총력전 차원의 전시 대비 연습을 실시합니다. 일부 국가 위기 대응 연습은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복합 재난 위기 상황을 설정해 연습하게 됩니다. 1일차에는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여 강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해양 선박 사고, 해양 오염, 건축물과 저수지 붕괴, 산사태 발생 등 범국가적인 재난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2일차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위기관리 상황 평가 회의를 실시하며 민, 관, 군 합동 실제 훈련을 병행합니다. 2부 전시 대비 연습은 국지도발 위기 상황을 시작으로 전쟁 선포 건의까지 연습합니다. 분야별 주요 훈련으로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통합 방위 사태 선포 절차 훈련, 불시 공무원 비상 소집 훈련, 기관별 전시 직접 편성 훈련 등을 실시하며 전시 정부 의사결정 절차 훈련, 전시 창설기구 훈련, 드론 등에 의한 테러 대응 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소 찾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체험 훈련도 확대 시행합니다.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로 우뚝 서는 길, 또 다양한 안보 위협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 바로 강한 안보입니다. 을지태극 연습은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틀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나와 내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내게 될 겁니다.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예멘의 내전. 10년 전에 덮친 지진의 악몽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티. 갈수록 깊어지는 상처, 피폐해지고 있는
국민의 삶.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전시와 평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